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0일 마감시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마이너스 62%, 뱅크가 73%, 페이가 75%, 게임즈가 마이너스 60%입니다. 이건 고점 대비입니다. 최고가 대비. 굉장히 많이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예,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가지 고민이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서 어떤 판단이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판단이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가 계열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138개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었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플랫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우리도 지금 카카오를 쓰고 있지만 이 카카오라는 매개체,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역과 같은 역할인 거죠.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가기 위해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려고 갔지만 실적으로 기차를 타기 전에 거기 가면 롯데 뭐 마트 지금 문 닫았나요? 뭐 롯데 백화점, 뭐 버거킹, 편의점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 편의점은 서울역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익을 얻죠. 예. 그런 역할을 카카오는 지금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선물하기, 카카오에도 뭐 백화점이 들어섰죠. 지금 현대백화점이 카카오 선물하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굉장히 큰 주식이 올라갔는데 이제 지금은 다시 주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회사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제 요건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주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그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파티로 인해 주가가 원래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갔고, 그 틈을 타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상장시키면서 프리미엄을 굉장히 크게 얻어간 거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제 수급이 굉장히 꼬이면서 대주주들, 뭐 이사진들 다 헤쳐먹고 모러 해저드 사태 나오고 다 나가고, 예, 그렇게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신규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진다니까 더 이상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카카오가 지금 여전히 다양한 산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빅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경영권 매각 뭐 이런 것들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일단은 좀 인지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예.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오늘은 4종목을 동시에 다 다루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베트남 핀 연구단에서 카카오뱅크에 방문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핀테크 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산업이죠. 예.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를 써서 지금 저도 카카오뱅크 친구한테 뭐 돈 보낼 거 보내고, 그 다음에 경조사 지금 보시면 한번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뭐 친한 지인분들 뭐 경조사 방문을 못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계좌번호도 물어보지 않고 송금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송금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예, 그런 핀테크 산업에서 지금 최첨단,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뾰족하게 가장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카카오라는 그룹은 엄청난 그룹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선두에 있는 산업이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죠. 예, 우리가 이 산업이 더 많은 확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하면 우리 일단 카카오를 손에 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4천만 5천만 국민이 카카오를 버리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사용하면 거의 이제 새로운 통신 수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뭐 10년 20년은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또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신원근 대표가 9억 3천만 원치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15,000주 장내 매수를 했네요. 매수가는 62,094원. 예, 이 정도로 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책임 경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가격이 중요하죠. 지금 문제는 62,000원이라는 겁니다. 상장했을 때는 그 이사진들이 좀 팔고 나왔죠. 예, 그런 모럴 해저드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뭐 정신을 좀 차리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대죠. 예. 이사진들이 절대 여러분 편이 아니라는 걸 또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이번에 이제 주가가 엊그제 곤두박질 쳤죠. 네, 19일날 5.9% 장중에 우마스메 뭐 8시간 동안 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뭐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이제 카카오 쪽에서 자꾸 나오는 이유가, 급락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멀티플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을 한 거죠. 그 문제가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부분이고요. 아무리 이슈가 있고 악재가 있어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서서히 그런 국면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뭐 FOMC 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뭐 금리가 0.75% 뭐 올라가겠죠. 뭐 0.5% 올라갈 수도 있고 1%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제 여기서 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중요한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종목을 다 동시에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카오티가 저는 좀 많이 관심이 갑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지만 저도 택시 탈 때 항상 카카오티를 이용해서 쓰는데 이 카카오티 가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사용해 보시겠지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택시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카카오티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바이크, 대리운전, 렌터카, 항공, 마이카, 그 다음에 뭐 기차, 셔틀, 시외버스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행도 여기서 이용해서 가는 거고 시외버스도 타고, 예. 그 다음에 뭐 자전거도 사용하고 나중에 뭐 이 퀵보드도 쓰고 뭐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카카오 서비스가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임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도 살짝 나중에 카카오뱅크 얘기할 때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지금도 여기 나오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도심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험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 공유 경제의 어떤 가장 선두에 있는 회사가 이제 카카오거든요. 그렇죠? 집도 공유하고 뭐 지금 우리가 뭐 사용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집을 뭐 제주도나 어디 뭐 여수나 이런 데 가면 저도 이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 굉장히 에어비앤비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숙박지를 구할 때 가장 최선호 숙박지가 저의 숙박지는 에어비앤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가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엔간한 모텔, 호텔, 약간 가정집인데 호텔 수준으로 서비스를 받는 느낌? 예, 청결하고 깨끗하고 되게 세심한 배려가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에어비앤비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해외 연수를 가겠다. 그러면 제 집이 비잖아요. 그럼 에어비앤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 에어비앤비를 보고 우리 집을 공유해서 나는 너네 미국에 너네 집으로 하고 너는 우리 집으로 와. 뭐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뭐 강남이나 뭐 신촌 같은 데 가면 아예 집을 빌려놓고 그 집에다가 인테리어를 해서 그렇게 외국인을 모셔서 영업을 하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향후 이제 카카오에서 또 뭐 엄청나게 나오겠죠. 예, 근데 문제는 자동차도 이렇게 그냥 택시도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주위에 있는 자동차 아무거나 삑삑 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타고 가는 거죠. 저도 뭐 축구 갈 때 택시를 불러야지 오는데 그 주위에 있는 아무 차나 이렇게 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서비스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카카오 이 모빌리티가 앞으로 굉장히 큰
새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뭐 그 드론 오토바이가 일본에서 만들어서 내년에 뭐 판매한다고 하는데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2, 3년 안에 뭐 1억 안으로 만들겠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또 신기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산업, 예, 그것도 나중에 드론 산업, 이제 자가용 드론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큰 변혁을 일으킬 건데, 그런 관련주가 나오면 이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카오 주식을 좀 보겠습니다. 예, 카카오 목표가 13만원, 9월 2일자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금 얼마입니까, 카카오가? 네, 65,000원입니다. 예, 주가가 엄청 많이 빠져있죠. 예, 목표가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부르긴 하지만 실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목표가에 다다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65,000원, 오늘 뭐 거의 종가 이제 끝났는데 좀 이따가 한번 더 다시 보겠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죠. 예, 고점 대비 62%가 하락해 있는 지금 그런 국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제 기회를 노릴 수 있겠죠. 대신에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금리 인상 이후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하나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 V자 반등이 안 나온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횡보한다? 금리 인상인데 아니면 투매가 나온다? 이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3분기 실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십시오. 네. 지금 단순히 현재 주가가 목표가 대비 절반이고 17만원 대비 62%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목표가 보시면 KB증권 36,000원, 네.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3만원, 하이투자증권 42,000원, SK증권 36,000원. 문제는 얘네들이 계속 낮춰 잡고 있다는 거죠. 예, 2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계속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이제 줄어드는데, 제가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얘네들은 실적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시가총액 10조짜리 은행 하나금융지주, 하나 외환은행과 함께 있는 회사가 1년에 4, 5조씩 돈을 법니다. 근데 얘네들 지금 1년에 당기순이익 2분기가 보시면 57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를 실적이 감소했니 뭐 높아졌니 멀티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 미래에 은행 쉐어를 가져갈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목표가가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높네 낮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단순히 성장성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근데 3분기에도 실적이 성장을 못하고 마켓시어도 못 가져가고 이러면 이제 내년에 내후년에 주가가 곤란한 거죠. 왜? 너 왜 시가총액 10조야? 이렇게 되는 거죠. 10조짜리 회사가 지금 적자 찍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함이 어디로 나오는지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페이도 목표가를 뭐 16만원에서 9만 5천원으로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내려버렸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1% 증가한 1,300억.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손실은 74억. 상장했으면 안 되죠. 예.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카카오페이는 아직 상장했으면 안 되는 기업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오로지 이 카카오 그룹의 성장을 위해서, 카카오페이의 성장을 위해서 아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감염된 겁니다. 지금 오염된 상태예요. 너무 많이 오염된 거죠. 원래 가치가 이 가치가 아니었는데 뻥튀기 된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을 농락한 거죠.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버린 거죠. 그렇게 놀아버리고 나니까 이거 당한 사람들은 그냥 처참하게 지금 유린당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 또 목표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의 목표가를 계속 낮추고 있죠. 문제는 카카오 그룹이 상장될 때만 하더라도 목표가를 미친듯이 올렸습니다. 그게 누가 있다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예. 걔네들이 목표가 산정할 때 누가 있나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왜? 목표가를 높게 올려놔야지 거래가 되면 거래대금이 높게 일어나는 거죠. 10만원짜리가 거래되는 것과 5만원짜리가 거래되는, 똑같이 한 주 거래되면 수수료가 어디가 많이 떨어집니까? 10만원짜리가 거래대금이 크게 나면서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증권사는 일단 올려놓고 봅니다. 그럼 자기 이익이니까요. 팔아도 이익, 사도 이익, 사고 팔고 이익.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작년에 거둬들이는 겁니다. 역시 모럴 해저드입니다. 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그냥 단순히 돈의 논리로 한 거죠.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 지적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 왜?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잘 모릅니다. 예. 본인 하는 일이 바쁘거든요. 걔네들이 뭐를 해저드 하는지 나쁜지 뭐 도덕적으로 나쁜데 뭐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감독하는데 도덕적으로 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걸 감독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징계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뭐 같이 그러면 금융감독원도 같이 뭐 그냥 지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똑똑해야 된다? 우리가 똑똑해야 된다. 내 자신이 똑똑해야 된다. 내가 그게 좋은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금융감독원 믿을 게 안 됩니다. 예. 옆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믿을 게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의 얘기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렸는지 판단을 하고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유튜브도 보시고 그 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내가 카카오 게임즈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 게임은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은데 그럼 사야죠.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역대 사상 최저가이니까 사는 게 맞겠죠. 근데 본인이 공부 하나도 안 하시고 무조건 남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 때는 한 2시 정도 됐는데 어쨌든 좀 체크하겠습니다. 카카오부터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안 좋죠. 이게 뭐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는 중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가 조금 특이한 수급 현황이 있었죠. 뭐였죠? 예, 블락딜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블락딜 이후에 물량이 한번 세게 빠지고 다시 좀 들어오는 블락딜을 받은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세력들이 카카오뱅크를 조금 입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한번 들어갔다가 뭐 단기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 근데 뭔가 아직 찝찝함이 있어서 빨리 그냥 타닥 하고 나왔습니다. 짧게 스윙으로.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뭔가 되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올라오는 거죠. 뭔가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기운이 있는 거죠. 그 세력이 옆에 있는 것 같은 포스가 좀 느껴져서 카카오뱅크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도 지금 워낙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살살 장난을 치면 개미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가격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까지 좀 하락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주에 좀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저도 카카오페이 쪽으로 이제 좀 매수를 관점을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카카오페이는 호가 유동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보시면 호가당 이렇게 비드값이 작기 때문에 뭐 살려고 해도 사지지도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세요라고 잠을 하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주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건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이제 게임즈는 이번에 이제 그 사태로 인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급락을 했는데 요런 이제 어떤 유저들이라든지 사용자가 혹시 이제 고객들이 불만을 품으면 단순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떠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예전에 뭐 이제 뭐 많은 그런 사태들이 있었죠. 예. 고객이 떠나가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기관이 파는 걸 넘어서서 사용자들이 뭔가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는 그 기업의 가치가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현황입니다. 네. 공매도도 카카오를 봤을 때 계속 10% 이상대 어떤 매도가 최근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카카오뱅크 보시면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공매도를 치지? 예. 그래서 저는 좀 보는 게 카카오뱅크가 이 공매도의 힘과 그 다음에 이 블락딜의 힘과 외국인들의 힘과 이 세력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쳐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매가 와장창 나오거든요. 그 손절매가
계속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손절매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록딜을 받은 세력들이 나중에 한번 크게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제가 그 타이밍일지는 저도 계속 보는 게 좋겠죠. 예. 카카오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그룹 중에서는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폭 과대주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개인들을 굉장히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밀려나가고 투매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나스닥이 폭락하거나 세력들이 막 많이 흔들 때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신용 반대매도 물량들이 나오거나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만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이거는 뭐 이 공매도 수급 모든 부분에서 고객 신뢰 다 잃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뭐 그냥 주가가 하락한다기보다는 좀 더 뭐가 정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카카오 절대 신규 매수 금지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죠. 안타깝지만 제가 오늘 뭐 영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조회수가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거를 10,000회, 20,000회로 올릴 수도 없고, 예, 안타깝죠. 예, 카카오 절대 매수 금지, 헤드앤숄더 3사은행 3부령 이때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뭐 꼭대기 있을 때죠. 1년 전이니까요. 예, 계속 소리 쳤습니다. 예, 매수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익 보신 분들은 현금 확보하시라고, 예,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은 좀 의견이 많이 다르죠. 지금 절대 매수 금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1년 전에 찍었던 이 영상입니다. 1년 전에. 분들은 무조건 시장가 매도하셔야 돼요. 카카오는 지금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절대 매수 금지, 무조건 수익 실현. 절대 매도 매수 금지. 이때 가격이 125,000원이네요. 이때 가격이. 지금 기관들이 다 떠넘기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세 이렇게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나 이때는 안 들어오죠.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란 것이 그래요. 욕심에 눈이 멀면 수익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폭등할 때 이때였거든요. 이때 액면 분할하고 뭐 난리 칠 때였습니다. 예. 이때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이니까 6월이죠. 지금 6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반토막 60%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카카오는 0.1% 마이너스 끝났네요. 카카오뱅크, 예, 고기를 이제 뭔가 조금씩, 예, 카카오 게임즈 좀 반등이 나왔네요. 카카오페이, 예,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29조, 12조, 8조, 매출액, 예, 문제가 좀 있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6조밖에 안 되네, 매출이. 예. 최종적으로 수급 한번 볼까요? 카카오, 예, 외국인 팔았고요. 카카오뱅크,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기관 좀 카카오뱅크 좀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아직,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공매도 볼까요? 카카오 11%. 카카오 뱅크 이제 13%대로 조금 줄어들고, 이제 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가 뭐죠? 로셔 커버링, 공매도를 쳤던 거를 걷어들이는 작업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요런 수급을 이용하는 거죠. 리바운드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일단은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는 사실이고,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겠죠. 이제 한 마이너스 뭐 30-40%인 사람들이 더 사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우선 1차적으로는 좀 기다려 보자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자입니다. 두 번째, 신규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지금 하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좀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사느냐는 아니지만 3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굉장히 이제 11월 정도 되면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1, 2, 3, 4, 5, 6, 7, 8, 9. 9월까지 실적 7, 8, 9, 3개월의 실적이 10월 중순, 10월 말쯤 되면 대충 나옵니다.
그럼 10월 말부터 슬슬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카카오페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실적이 안 좋습니다. 뭐 카카오뱅크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뭐 이런 10월 말쯤 되면 나와서 11월에 바로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11월 달에 쇼크가 나오면 와장창 떨어지죠. 그거를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11월에. 그러니까 아직 고비가 한번 있죠. 11월 고비. 지금 9월인데요. 10월은 약간 조금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 금리 인상이 끝나고 약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죠. 그때는 실적도 아직 안 나왔지, 뭐 특별한 것도 없지, 이제 금통위 FOMC 회의도 끝났지, 빅 이벤트들이 일단 끝났거든요. 그럼 주가는 이미 떨어졌지. 여기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폭락하려면 더 큰 악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더 큰 악재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FOMC 회의 이후, 그 다음에 11월 실적 발표 전 요 한 달이 약간 장난을 칠 수 있는, 뭔가 번쩍번쩍 할 수 있는, 뭔가 센세이션한 움직임까지는 안 오겠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25분 정도 흘렀네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식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저도 뭐 매번 투자를 이렇게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구도 어렵고요, 주식도 어렵고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거를 어렵다고 포기하는 거는 정말 아닌 거죠. 예.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내가 했던 노력에 10배를 더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력에 딱 10배만 더 하면 성공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또 찍어야 되나 고민 맨날 합니다. 찍기 전에 또 고민합니다. 대충 만들어서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찍을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아니다, 이제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10배 더 노력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자료 만들었습니다. 미친듯이 만들었죠. 예. 총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그냥 대충 기사 하나 띄고 올릴까 하다가 또 기사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마크까지 해서 더 여러분들을 좀 보기 쉽게 뭔가 강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저는 썸네일도 안 만들었습니다. 대충 그냥 차트 띵 올려갖고 했죠. 근데 이제 썸네일도 만들자, 뭔가 의미를 메시지를 전하자,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열심히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과로 나오겠죠. 예, 뭐 구독자가 조금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조회수가 뭐 100명 더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구독자님들이 좀 보시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오래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영상들을 좀 분석해 본 결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영상을 보는 시간이 좀 길어지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25분을 찍었으면 평균적으로 영상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도 있고, 뭐 중간까지 보시다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면 그 평균 잔류 시간, 평균 시청 시간이 2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님들이 좀 더 내 영상을 더 오래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도움이 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영상을 좀 찍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영상을 만들고 찍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30분이 돼 가고 있는데요. 네. 주식이라는 게 정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제가 주식 철학, 뭐 주식 서적 엄청나게 많이 읽고 많이 다 해봤는데, 당장 내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그 어떤 분을 만나도 모릅니다. 오늘 미국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죠. 어느 정도 이 기업들의 가치가 과거에 제가 1년 전에 아까 영상을 보내드렸다시피 제가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시점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는 거죠. 예. 이제는 관심을 집중해야 될 때다. 저 때는 절대로 매도해야 될 때고, 이제는 집중해야 될 때. 지금 내일 사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야 할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해서 돋보기를 켜고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들도 있죠. 4개 중에서 그런 것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3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